물건은 내용이 좀 많이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머릿속에 다 넣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쌓을 생각하셔야 돼요. 8월달쯤 돼야 조금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늘 말씀드려요. 민법은요. 실전 가면 점수 더 많이 나와요. 잘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역시 올해도 민법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늘 모의고사 60점도 안 됐던 분들이 뭐 75점, 82.5, 87.5 막 이렇게 다 맞으세요. 희한하게. 그게 민법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믿고 꾸준히 하신 거. 그럼 실전 가면 실수하지 않고 그러면 점수 막 80점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민법은. 민법 때문에 붙어요. 아직까지는 믿겨지지가 않죠? 과연 나도? 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그 87.5 맞으신 분은 10월달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계속 막 울면서 다녔어요. 점수 안 나온다고, 민법. 네 말대로 했는데 왜 60점도 안 나오냐고 맨날 저한테 따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그냥 하시라고. 점수 나오니까 그냥 믿고 좀 하시라고. 시험 보고 나서 그냥 입이 귀에 걸렸어요. 본인도 맞아보지 못했던 점수를 맞았대. 87.5. 깜짝 놀랐죠. 자기도 맞추면서. 민법은 그렇습니다. 믿고 하시면 다른 과목을 점수를 띄워주게 돼 있어요. 개론 같은 거에 점수 띄워주게 돼 있으니까. 믿고 하세요. 에휴, 백날 믿으라고 해도 안 믿죠. 시험 볼 때까지는 안 믿어요. 저도 답답해. 하도 안 믿으셔가지고. 자, 물권의 변동을 보고 있고요. 변동은 취득, 변경, 소멸이라 했고요. 계약 등 법률 행위한 변동과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 중에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와 187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했고요. 그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등기 관련된 내용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이 세 가지였죠. 취득이 있었고 변경이 있었고 소멸이 있었죠. 자, 소멸도 변동의 일종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소멸이 있을 수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 중에 191조라는 게 하나 있어요. 혼동이라고. 요거 오늘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둡니다. 물권의 소멸에서 우리 190페이지에 보면 물권의 소멸이라고 물건의 멸실, 물권의 포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읽기만 해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3번에 있는 혼동, 요 놈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혼동 밑에 박스를 보면 혼동의 유형이라고 191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 혼동과 관련해서는 거의 사례 형태, 가불병정이라고 사람이 나오는 사례 형태의 지문들로 출제를 합니다. 그 기본이 되는 걸 오늘 기억합니다. 기본이 되는 걸. 갑소유 땅이 있어요. 이 땅에 을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 자,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나중에 물권 강론 가서 할 겁니다.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예요.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두 번째, 그 남의 땅을 왜 사용하느냐? 건물 따위를 소유하려고 사용하는 권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민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서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따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보통 같은 사람인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내 땅에 건물 지어서 건물을 소유하는 게 보통이에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하지만 꼭 소유자가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할 수도 있어요. 이때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자 하면 그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 계약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상권이란 타인 토지에서 건물 따위를 소유하고자
그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게 지상권이에요. 자, 그럼 을이 갑하고 계약을 맺고 갑 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그 지상권에서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지상권의 기간이 있어요. 최소 30년이에요. 기간이 몇 년? 최소 30년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웬만하면 지상권 설정 안 해줍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근데 을이 지료를 듬뿍 주기로 했어. 그래서 갑이 귀가 얇아갖고 넘어갔어. 지상권을 설정해줬어. 그리고 우리 건물을 지었는데 이 갑이 30년을 땅을 사용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갑이 을을 만나가지고 차라리 땅을 사라. 팔아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갑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땅을 을한테 팔아버려요. 그럼 을은 땅에 대해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땅은 하나인데, 그죠? 그 땅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귀속이 돼요. 쉽게 말하면 을은 자기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상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을의 입장에서는 내 땅인데, 그쵸? 지상권 소멸시켜야죠. 필요 없는 거. 두 번째, 역시 갑소유 땅이 있어요.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갖고 있다.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을은 저당권을 가지고서 저 땅을 경매를 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매대가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매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못 봤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줬는데 땅이 경매가 들어갔는데 몇 번 유찰돼서 7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 그럼 얘는 7천밖에 회수를 못하죠. 그럼 나머지 3천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을이 땅을 경매를 넣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1억이 넘었어요. 땅값이. 그럼 얘는 1억을 다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몇 번 유찰이 됐어요. 땅이 결과적으로 7천만 원에 낙찰이 됐네. 그럼 이것저것 떼고 을이 6천을 배당을 받았어요. 1억 빌려줬는데 6천을 배당받았어. 나머지 4천.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 채권으로 바뀌어요. 을을 또 쪼는 거예요, 일반 채권자로서. 다른 일반 채권자로서 계속 돈 내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갑의 입장에서 땅이 경매되더라도 헐값에 낙찰이 되면 돈을 다 못 갚고 땅만 날리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안 되겠다 싶어요. 을을 만나가지고 차라리 땅 소유권을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1억 퉁치자. 을이 노 할 수도 있고 오케이 할 수도 있죠. 자, 오케이 하는 경우.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돈 대신 물건으로 갚았지요. 이걸 대물변제라고 해요. 민법에 있어요. 대물변제라고. 이렇게 갑이 돈 대신 땅으로 갚아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위에 거하고 똑같아요. 을은 자기 땅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저당권. 갖고 있을 필요 없죠. 소멸시켜요. 자, 요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아까 체크했던 거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190페이지 하단의 박스. 혼동의 유형. 191조 동그라미 1번 그 밑에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할 때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요거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그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요게 소유권과의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입니다. 요게 딱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혼동 문제의 출발이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외가 쭉 몇 가지가 파생돼서 나옵니다. 지문이. 그러니까
혼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 기본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 이게 원칙이. 오늘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좀 전에 체크했던 191조 1항하고 연결해서 요 두 가지 사례를 머릿속에 딱 박아두세요. 아, 이렇게 소멸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예외를 새끼를 칠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예외를 설명드리면 굉장히 혼동스러워져요. 그래서 뭐 이름이 혼동이야. 이름 자체도. 얼마나 혼동스러우면 이름도 혼동일까. 그래서 혼동은 아니고요.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섞여서 다른 물건이 소멸하는 걸 혼동이라 한다. 요거 머릿속에 딱 오늘 넣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물권 총론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혼동까지. 끝나요. 물권. 그래 넘겨. 강론이 나와요. 점유권 나왔죠? 자, 강론. 물권이란 게 이런 거다를 지금 물권법 총칙에서 총론에서 본 거예요. 아, 이런 게 물권이구나. 그리고 나서 개개인 물권이 뭐가 있는가 이걸 강론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우리민법상 8개의 물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민법에 물권이 몇 개? 8개. 그 중에 7개가 우리 시험법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그 물권을 크게 이 점유권이라는 권리하고 본권이라는 권리로 나눠요. 물권 8개를 가장 크게는 점유권이라는 권리와 본권이라는 권리로 나눕니다. 두 번째로 본권의 대표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라고 두 종류가 있어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라고 두 종류가 나옵니다. 용익물권이라는 놈하고 담보물권이라는 놈하고. 두 놈이 나와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내 부동산이 아니라 남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에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아까 이런 저당권처럼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의 권리를 갖고 있다가 채무자 물건의 권리를 갖고 있다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물건을 경매를 넣어서 자신 채권을 회수하는 물건이 담보물권이에요. 여기에 3개가 있어요. 민법에. 유치권이라는 게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물건이 있는 거예요. 이 8개의 물건 중에서 요 놈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요 놈은 주로 동산을 객체로 합니다. 질권이 뭐냐? 전당포 주인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 주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맞고 돈을 빌려줬어. 돈을 갚을 때까지 다이아몬드 안 돌려주죠. 그죠? 돈을 갚아야 돌려주잖아요. 그게 질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동산을 받아놨다가 돈을 갚으면 동산을 되돌려주고 안 갚으면 그걸 경매 넣어가지고 채권을 해서 그걸 뭐라 한다? 질권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 시험범위에 빠져 있어요. 나머지가 우리 시험범위에요. 자, 이 중에서 소유권 2문제 내지 3문제 나옵니다. 소유권 중요합니다. 담보물권 유치권하고 저당권 합쳐서 3문제 내지 4문제가 나와요. 보통 4문제가 나와요. 소유권 한 2문제, 유치권 저당권 한 4문제. 지상지역 전세권 합쳐가지고요. 각각 한 문제씩 나오는데 지역권은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용익물권을 합쳐서 2문제 내지 3문제 이렇게 나와요. 점유권은 한 문제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점유권은. 근데 보통 한두 문제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전부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부를 다 낱낱이 이해해서 시험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약을 조절해야 돼. 소유권하고
유치권, 저당권 이거 열심히 합니다.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나머지 건성건성. 예? 나머지 점유권, 지상지역 전세권 요 네 가지는 조문 위주로만 공부. 조문 위주로. 뭘 위주로? 괜히 판례 이해하려고 들여다봤다가 본인만 괴롭습니다. 그래서 점유권과 용익물권인 지상지역 전세권은 제가 강의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설명 듣습니다. 듣는데 이해 안 되는 거 건너뛰세요. 그리고 제가 조문 외우세요. 조문 외우세요 하는 것들이 있어. 그것만 외우고 시험장 가세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가능성만 좀 높이고 완전히 맞추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버리고 접근하세요. 그래서 강론도 한 10문제 나오는데 소유권하고 담보물권만 열심히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맞춰요. 절반만 맞추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요렇게 강론은 뼈대를 잡고 어디를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크게 돌아옵니다. 물권을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눈다 그랬죠. 일단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부터 생각합니다. 점유권은요,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입니다. 본권은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점유할 권리라고 조문을 해놨어요. 점유할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줄여서 점유할 권리라고 해놨습니다. 첫째, 점유가 뭘까? 이 점유라는 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아, 말이 어렵죠? 근데 지배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어요. 지배가 뭐였었죠? 사용, 수익, 처분. 이때 사실상이란 말은 정당하냐 부당하냐는 개념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정당, 부당, 불문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든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든 사용하는 것 자체가 뭐다? 사실상 지배. 두 가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내가 책을 돈을 주고 샀어요. 내 거죠. 밑줄 긋을 수 있죠. 정당하게 밑줄 긋는 거죠. 예? 두 번째, 내가 책을 훔쳤어. 그리고 밑줄 긋고 있어. 내가 훔친 물건, 나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밑줄 그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하지만 긋고 있죠. 그게 사실상 지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가지고서 그 책을 손에 쥐고 밑줄을 긋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소유자일 수도 있고 도둑놈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안 따져. 그냥 그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어. 그게 사실상 지배예요. 그게 사실상 지배예요. 반대로 본권은 그 사실상 지배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정당. 그게 본권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 보통 돈 주고 사가지고 사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권도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생각 안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본권 없이 점유권만 있는 경우도 있더라. 여러분들 책걸상. 여러분들 지금 책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책걸상에 대해서 누가 뺏으려고 그러면 뺏겨요, 안 뺏겨요? 여러분이 미리 와서 자리 잡고 앉았어. 근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누가 내 자리를 뺏었어. 뺏겨요? 왜 남의 자리 네가 뺏었냐고 따져요? 따져야 되죠. 그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잘 보세요. 나는 책걸상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상지역 전세권 있을까요? 이건 타인 부동산을 객천한다 그랬어요. 학원에 돈 빌려줬어요? 이것도 없어요. 그럼 결국 나는 책걸상에 대해서 꼴랑 뭐만 있는 거예요? 점유권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권리이기 때문에 안 뺏기는 거예요. 누가 내가 먼저 자리 잡은 책걸상을 뺏었다? 나는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침해당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점유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게 돼요. 도둑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훔쳤어. 자, 도둑놈. 그 훔친 물건에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상지역 전세권? 없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없어. 근데 뭐는 있어? 점유권은 있어요. 이게 점유권이에요. 누군가가 물건을 사용하고 있더라. 소유자로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아닌데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채권상. 하지만 소유자로서 사용을 하든 소유자가 아니고 권리가 없는데도 사용하고 있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부당하게 사용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권리를 인정하는 걸 뭐라 한다? 점유권이라 합니다. 그게 점유권이에요. 네? 미용실 생각해 보세요. 미용실 가서 파마하면서 잡지를 봐. 누가 자기가 보겠다고 뺏어가면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겨. 왜? 나는 그 잡지에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어. 예?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가 덩치 큰 사람이 와서 내 자리를 뺏어 나 뺏겨 안 뺏겨? 안 뺏겨. 왜? 그 자리에 난 뭐가 있어? 점유권. 이런 게 점유권이에요. 민법은 이렇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본권이 있든 본권이 없든 따지지 않고 뭘 인정하고 있다? 점유권. 이게 점유권. 근데 우리 민법은 이 점유권을 인정한 걸로 끝나질 않아요.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점유를 보호하는 권리도 인정을 해줘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채권상에 대해서 무슨 권을 갖고 있다? 점유권.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누가 차지하고 앉아있더라. 그럼 뭐라 그래요? 비켜라. 하지요? 비켜야 돼요. 왜? 나는 그 사람한테 비켜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채권상에 대해서 소유권 따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이렇게 점유권 자체도 권리로서 민법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점유 보호청구권이라고 내가 점유하던 물건을 누가 가져갔을 때, 방해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는 것까지 인정해주고 있어요. 우리 민법은. 단순히 물건을 지배만 하면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걸 보호하는 권리까지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극단적인 예로 아까 도둑놈 점유권 있다 그랬죠? 그럼 도둑놈은 뭐도 있는 거예요? 점유보호청구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도난을 당했어요. 물건을. 도둑놈을 잡았어요. 나한테서 훔쳐간 물건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안 돌려주면 힘으로 뺏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힘으로 뺏는 순간 도둑놈은 뭐를 침탈한 거예요? 점유권을 침탈하게 됩니다. 조금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게 점유권이에요. 조금 이상한 권리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쨌든 점유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권과는 달리 물건을 사실상 사용만 하면 권리로 인정하는 걸 뭐라 한다? 점유권이란다. 그래서 물건을 도난당한 사람은 본권만 있고 뭐는 없고 점유권은 없고 물건을 훔친 사람은 본권은 없고 뭐는 있고 점유권은 있고 이렇게 되죠. 반면에 내가 돈 주고 샀어? 본권 있죠? 현재 사용하고 있어? 뭐도 있어요? 점유권도 있어요. 그래서 본권과 점유권은 병존할 수도 있고 본권자와 점유권자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별도의 권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193페이지에 보면 점유의 개념에 점유의 요소 물건에 대한 무슨 지배? 사실상 지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4번으로 내려가 봅니다. 양가로 4번 점유권과 본권이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사례를 보세요. 갑소유 강아지를 을이 훔쳐서 점유하는 경우에 을은 본권이 있다 없다? 없죠. 강아지를 훔쳤으니까 정당 부당 부당해. 하지만 현재 을이 강아지를 안고 돌아다니고 있어. 을에겐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죠?
그래서 2번 을이 점유하던 강아지를 도둑놈이 점유하던 강아지를 또 다른 놈이 가져갔어. 그럼 도둑놈도 그놈한테 내놔.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이게 권리예요. 이게 점유권이야. 아시겠죠? 물건을 사상 지배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를 뭐라 한다? 점유권이란다.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이게 점유권의 뜻입니다. 두 번째, 예외. 이것도 개념만 좀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제가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떠나서 소유자든 도둑놈이든 따지지 않고 물건을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뭐가 인정된다? 점유권 인정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원칙.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면 뭐가 인정된다? 일단 점유권 인정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 민법은 물건을 일단 사실상 지배만 하면 점유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 경우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점유권 인정이 되는 이런 예외가 있더란 말이죠. 또 위에 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뽀개지는데 그죠? 이따 가다 보면요 머리 뽀개져요. 점유권은. 그런데 이것만 해도 알쏭달쏭한데 그 예외까지 이렇게 예외를 만들어 놓고 또 이름을 붙여. 관념적 점유. 돌아버려. 말도 거지같이 어려워. 뭐예요? 관념적 점유가 도대체. 그렇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에 거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민법은 물건을 사상 지배하면 소유권 따위가 있는지 없는지 도둑놈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점유권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사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규정이 되어 있고 사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 인정되는 이런 야리꾸리한 것도 규정을 해놨더라. 그 규정을 싸잡아가지고 이름을 붙이자. 뭐라고? 관념적 점유. 여기 조문이 3개가 있는데요. 오늘 2개를 머릿속에 넣습니다. 오늘 2개를. 19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점유의 관념화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거기 양가를 보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있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양가로 3번에 점유주와 보조자가 있습니다. 이 2가지로 오늘 이해합니다. 먼저 앞으로 돌아가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로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임대하는 사람이에요. 을에게 1시간에 10,000원을 받고 자전거를 임대. 자,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 빌리는 사람이 임차인. 자, 임대인은 사용료를 받고 자전거를 빌려주지요. 그리고 을이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돌아다니겠죠. 자, 이 자전거를 현재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얘죠. 그죠? 얘가 사실상 사용해요. 얘가 사실상 지배를 해요. 자전거를. 반면에 임대인은 어때요? 돈 받고 자전거를 건네줬죠. 그죠? 현재 임대인은 자전거를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민법 194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194조에 임대차 등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놨어요. 이게 간접점유예요. 임대차 계약, 말이 좀 어려워요. 조문이.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서 타인,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쓰게 한 사람. 누구예요? 임대인. 임대인은 뭐가 있다?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얘가 간접점이라면 얘는 뭐라고 부르면 돼요? 중첩점. 그럼 이렇게 돼요. 자전거, 물건 하나죠. 그죠? 근데 얘도 점유권이 있고 얘도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임대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요, 안 해요? 안 해도 점유권 인정돼요. 그러니까 관점적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물건 하나인데 점유가 두 개. 그렇죠? 물건 하나인데 점유가 두 개, 점유권이 두 개. 그렇죠? 중첩적 점유라 그래요. 아, 말 어려워. 그지 같아. 우리 기출지문 중에 이런 지문이 있어요. 우리 기출지문 중에, 지문 중에 점유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OX. 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문이 그렇게 나와. 짧죠? 짧은데 어려워요. 표현들이. 근데 어쨌든 간접점유라는 건 이렇게 물건 하나인데 점유권이 두 개. 점유가 두 개. 그걸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간접적 점유예요. 그게 193페이지 하단에 있죠. 임대인이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해 준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통해서 관념적으로 간접 점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장을 넘겨요. 양가로 3번 195조 갑 가게 주인 을 갑이 을을 고용해요. 가게 점원 갑이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데 을을 고용해요. 지금 주인도 점원도 다 가게 안에 있어. 그럼 둘 다 가게 안에 있는 신발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게 주인이 점원한테 지시합니다. 나갔다 올 테니 잘 봐. 지시했죠? 그리고 가면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그럼 그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은 누구만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얘죠? 가게 주인은 바깥에 나갔어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질 않아요. 195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지배하는 경우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말이 어려워요. 갑이 을을 고용했고 을이 갑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지시를 한 갑만 점유자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 가게 주인이 점유주로서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가게 점원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요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보조자. 이게 관념적 점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면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더라.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 인정 안 되는 점유보조자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 인정되는 간접 점유라는 개념이 있다. 요거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요건 어렵지 않아요. 요 두 개가 조문이 잘 나와요. 기억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보면 2번에 점유의 추정력하고요. 오른쪽 3번에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있어요. 이거 지금 보면 머리 지진납니다. 네? 지진나는데 우리 이런 걸 한번 미리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생각만 한다고 202페이지를 가보세요. 202페이지를 가면 하단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라고 1번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게 눈에 띄죠. 거기 박스에 보면 이렇게 돼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거기 공연하게 해서 한번 이렇게 슬래시를 치세요. 슬래시를 치고요. 뒤만 읽으면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을 뭐 하는 사람은? 점유하는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해. 그쵸? 그쵸? 부동산을 점유만 하면 내가 돈 주고 산 적이 없어. 근데 점유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대요. 그게 점유취득시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점유만 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앞에 슬래시 앞에 어떻게 점유하라고 돼 있어요? 20년 이상. 그쵸?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보세요. 20년 이상을 점유해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라. 평온하게 점유해라. 공연하게 점유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문이.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물건을 점유를 하면 일단 무슨 권을 인정해 준다? 점유권 인정해 준다 그랬죠. 이건 당연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점유를 하면 20년간 점유, 소유의 의사로 점유, 평온하게 점유, 공연하게 점유하면 뭐도 인정한다? 소유권도 인정을 해요. 예? 예? 이게 뭔지 나중에 할 거예요. 저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구조만 생각하세요. 구조만. 우리 민법의 조문의 구조만. 기본. 물건을 점유만 하면 뭐가 일단 인정된다? 점유권. 그쵸? 이 기본. 점유해? 점유권 인정됐어. 두 번째. 그거를 어떻게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뭐도 인정해줘요? 소유권도. 지금 제가 마이크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점유권 있죠? 일단 점유권 인정돼. 근데 이거를 10년간 쥐고 있으면 제게 돼요. 예? 10년간 쥐고 있으면 제게 된다니까. 물론 제가 10년간 쥐고 있을 리는 없겠지요. 예? 아니. 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아이고야, 또 어디를 봐야 될까요? 어디를 보냐. 207페이지를 보세요. 207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가면 무주몰 선점이라는 게 보여요. 보이죠?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무주의 동산을 슬래시, 소유의 의사로 슬래시, 무주의 동산을 슬래시 치고요. 소유의 의사로 슬래시를 쳐요. 자, 소유의 의사를 생각하지 말고 이 두 개만 연결하면 무주의 동산을 점유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무슨 권이 인정돼요? 점유권이 인정돼요. 그런데 뒤에 보면 소유권 취득하다고 돼 있죠. 소유권 취득하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돼요.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소유의 의사로를 생각하지 않으면 무주의 동산을 점유했으니까 무슨 권이 인정돼요? 점유권이 인정돼요. 그렇죠? 그런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해요. 지금 제가 두 개만 지금 확인했는데 이 지금 확인한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뭘 생각하냐 하면 우리 민법이 물건을 점유하면 기본적으로 무슨 권이 인정되고 점유권이 인정되고 앤드 그 점유를 이렇게 점유하면 플러스 소유권 따위도 인정을 해주고 있구나. 이럴 때 요걸 뭐라고 할까? 요거를 점유의 태양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점유의 태양. 모양 태자 모양 양자라 써서 점유의 종류라고도 해요. 요게 우리 민법에 6종류가 있어요. 몇 종류가 있다고? 6종류가 있다고. 자, 6개를 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5페이지 보세요. 205페이지 보면 맨 밑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245조라고.
거기에 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슬래시. 등기한 자가 해서 끊으세요. 그 다음에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슬래시. 부동산을 점유라고 돼 있죠. 그럼 보세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그 다음에 슬래시 점유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일단 점유했으니까 무슨 권 인정돼요? 점유권 인정돼요.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이렇게 돼 있죠. 10년 점유, 소유의사로 점유, 평온하게 점유, 공연하게 점유, 선의로 점유, 과실 없이 점유. 6개. 예? 점유 6개. 그럼 뭘 취득?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어요. 이 245조 2항을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등기돼 있으니까 이미 소유권 취득한 거 아니냐. 그쵸?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우리 민법이 아까 2개 확인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점유를 했을 때 점유권은 당연하고 뭘 취득하도록 돼 있다.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다. 근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점유해야 될까? 10년간 점유 플러스 소유의사로 점유 플러스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자? 점유의 태양, 점유의 종류. 그 6개가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 계속 점유, 소유의사로 점유, 평온하게 점유, 공연하게 점유, 선의로 점유, 과실 없이 점유. 반대도 나와요. 불계속 점유, 소유의사 없이 점유, 폭력 점유, 은비 점유, 악의 점유, 과실 점유. 세트예요. 총 6가지 점유 태양이 나와요. 개념 자체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우리 194페이지를 가보세요. 194페이지를 가면 맨 위에 자주점유의 추정이라고 197조가 있죠.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자주점유예요. 소유의 의사가 필요 없는 게 타주점유예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게. 이 2개를 싸잡아서 뭐라 한다? 점유의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공부하기 전에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조금 쉬워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민법은 물건을 점유하면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점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 등 플러스 별도 효과를 인정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단 말이죠. 우리 민법이. 예? 그냥 점유하면 점유권이 인정이 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과 같은 또 다른 효과를 인정해 주고 있더란 말이죠. 이게 몇 개가 나와요. 곳곳에. 오늘 지금 3개를 확인해.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선의로 점유하냐 악의로 점유하냐에 따라서 달라. 평온하게 점유하냐 폭력으로 점유하냐에 따라 달라. 과실이 있는 점유냐 없는 점유냐에 따라 달라. 이렇게 효과를 다르게 해놨어요. 우리 민법이. 그거를 싸잡아서 점유의 태양 또는 점유의 종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만 생각해봐. 우리 교재에 있는 건 지금 안 봐요. 이거 머리 깨져요. 그거 말고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생각을 해볼게요. 선이라는 건 뭘 모르는 점유죠. 악이라는 건 뭘 알면서 점유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경우 생각해 볼게요. 갑수의 땅이 있는데요. 을이 경작을 해요. 갑수의 땅을 점유하고 경작을 하는데요. 갑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을이 갑과 토지 사용 계약을 한 적이 없이 갑수의 땅을 점유하고 경작을 하고 있더라. 자, 첫째, 이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라 그랬죠.
자, 두 번째, 갑이 자기 땅이 잘 있나 가봤더니 을이 계약도 없이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당연히 갑은 을한테 땅 돌려달라고 해야죠. 예?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해야죠. 여러분이 많아요. 자기 땅인데 방치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시골 같은 데 가면 남의 땅 경작하고 있는 분들 태반이야. 예? 태반. 모르시는구나. 우리 철도 부지 같은 거 보세요. 철도 옆에다가 밭대기 경작하는 분들 많죠. 그거 다 철도촌 부지야. 근데 거기서 그냥 경작해. 자, 그런 경우 한번 보세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와서 땅 내놓으라 그러세요. 땅 돌려줘야 되죠. 근데 토지 소유자는 땅 돌려받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지료 내놔란 말이죠. 받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땅 사용료 받고 싶어요? 그냥 무상으로 쓰게 한 거예요. 받고 싶지요. 그래서 사용료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용료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네?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소유 땅을 을이 자기 마음대로 경작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가지고 땅 내놔 그랬어. 땅 사용료 내놓으라 그랬어. 을 사용료를 줘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안 줘도 될까요? 보통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선악에 따라 달라요. 얘가 선이었다면 안 줘도 돼요. 악이라면 줘야 돼요. 그럼 이때 선의 악의는 뭐냐? 을이 지금 이 땅에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다는 걸 모르고 그게 선의. 알고 이렇게. 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있지요. 시골 가면 밭대기에 경계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 땅이라고 착각하고 내 땅 옆에 있는 땅을 내 땅이라고 착각하고 경작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의 점유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민법 이걸 나눠놨어요. 선이라면 사용료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악이라면 줘요. 싸운단 말이에요. 네 선이 내 만에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분쟁이 많기 때문에 미리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민법이. 아이. 이거 안 한 걸로 해요, 오늘. 안 한 걸로 해요.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우리 민법은 물건을 점유하면 무슨 권 인정된다? 점유권 인정된다. 어떻게 점유하냐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 같은 별도 효과가 인정되더라. 여기까지. 그것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점유권의 취득, 변동이 나오고요. 점유권의 효력이 나옵니다. 그 점유권의 효력 중에서 아까 봤던 이거. 요거 점유보호청권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는 게 나와요. 근데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거예요. 남의 땅을 무단으로 경작했다. 그럼 땅 소유자는 땅 돌려받아야 되죠. 땅 돌려받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지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게 점유권에 나와요. 또 하나가 점유권도 권리다 보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을이 강아지를 훔쳐갖고 점유하고 있었는데 병이 또 뺏어갔어. 그럼 을은 가가지고 내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점유보호청권이에요. 한 장을 넘기면 196페이지 보세요. 하단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보호청권에 204조 1항이 하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자가라고 돼 있죠. 소유자가라고 안 돼 있어요.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을 당했어요. 뭐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도둑놈도 점유자다 아니다? 점유자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도둑놈이지만 내가 훔친 물건을 누군가가 뺏어가면 나는 점유를 침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놈한테 가서 나는 비록 도둑놈이지만 도둑질한 물건에 무슨 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에 의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인정을 안 하면요. 폭력이 난무하게 된단 말이죠. 힘으로 뺏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니까 정당하게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판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보호청권이라는 것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유권의 내용이에요. 근데 벌써 관념적 점유부터가 머리가 아프죠. 점유권은 그래요. 머리가 아파요. 자, 오늘은 점유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권리인지만 명확하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소유권 등이 있든 없든
물건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권을 인정해준다? 점유권이라는 걸 인정해준다. 다만 관념적 점유라고 두 가지가 있다. 에? 점유 보조자하고 간접 점유하고. 이건 이해되시죠? 이건 어렵진 않아요. 가게 점원 점유 보조자, 임대인 간접 점유자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점유권의 점유 태양이라는 개념과 점유보호청권 같은 별도의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우리 민법이 물건을 점유만 하면 점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효력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추가적인 효력을 나중에 추가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뼈대를 잡아주세요. 점유권은 이 정도면 오늘 충분합니다. 무슨 권이라는 것 자체만 오늘 이해하셔도 점유권은 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어. 더 볼 것도 없어. 입문서에도 별거 써있지도 않아요. 아니야. 이것만 기억해. 이것도 다 까먹어도 돼. 이것만 기억해. 네? 이것만. 아니야, 이것도 잊어. 소유권만 봐, 이따가 좀 이따가. 잠시 쉬었다가 소유권만 보겠습니다. 네. 다 잊으세요, 다.